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제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요.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담 통화도 있고, 종목 분석도 있고, 투자 대응 전략 이렇게 재생 목록을 카테고리별로 나눴는데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유심히 보시면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이 카테고리는 제가 애시당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편하게 주식 관련된 얘기지만 뭔가 좀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주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데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0.9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텐선비 아닙니까? 텐선비가 10배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 한 번은 다뤄봐야죠. 그래서 감히 제가 이때까지 주식하면서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눈으로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왼쪽에 제가 오늘의 종목이라고 지금 요 4개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공교롭게 전부 다 음봉이네요. 네,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플러스인 종목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왜 모은 애들이 다 음봉이냐. 근데 얘네들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한미반도체, JLK,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자, 이 종목들이 10배를 찍었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10배를 올랐을 때 기간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10배 상승을 찍었던 종목들인데 물론 이 종목 말고도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근데 제 뇌리에 새겨졌던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제주반도체 차트를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주반도체 박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 7월 무렵이죠. 7월부터 한 11월까지 약 한 4개월가량을 횡보했던 박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시점으로 가면 박스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바닥을 여기서 계속 확인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을 확인하고 계속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박스권 내에서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보던 광경이죠. 근데 유의미한 흐름의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이 박스 고점을 뚫으면서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박스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박스를 뚫은 뒤에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흐름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박스를 뚫은 뒤에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갔나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한 다음에 심지어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여지없이 박스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올리더니 이번에는 강력하게 이 고점을 바닥으로 삼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상승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샀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이 이게 오늘의 차트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근데 여기 금액이 얼마죠? 5,200원대예요. 5,200원대의 금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11월입니다. 자, 차트를 멀리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5,000원대 어디죠? 보이지도 않아요. 11월 때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 아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자리가 요때였어요. 자, 이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데는 여기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슷하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가져갔었는데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박스가 나왔냐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개월이죠. 약 3개월 동안 이 박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폭이 가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몇 번을 했었는데 떨어져 나왔죠. 자, 바닥이 점점 올라가더니
고점 돌파 신호가 나오면서 얘는 한 방에 뚫었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삼성에서 인수 뉴스가 나와서 얘는 뭐 진폭 없이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런 상황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부담이 되시는 겁니다. 아, 삼성 뉴스가 나왔는데 아, 내가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사야 되나? 라고 부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고점에서 물린다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물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23년 1월이었고요. 이때 가격이 4만원대였습니다. 자, 2023년 1월 4만원대 가격. 자, 찾으실 수 있나요? 4만원대 가격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 여기입니다. 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JLK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흐름을 가져갔죠. 박스권에서 자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월 무렵까지 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을 행보를 했네요. 진폭이 있었죠. 고점 확인을 했습니다. 바닥을 확인을 하고 고점 돌파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빠졌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을 꼭 봐야 돼요. 자,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쏘아 올리면서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기회를 줬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자, 고점이다. 부담스럽다. 아, 눌림목 페이크다. 떨어질 수도 있다. 못 사겠다. 라고 해서 사지 못한 분들이 이 7,000원대 2023년 5월입니다. 2023년 5월 7,000원대 가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7,000원대 가격 찾을 수 있나요? 한 요쯤 되지 않겠습니까? 요쯤?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점이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막 망설였던 때가 이쯤이었는데 자, 여기서 고점까지 올리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36,000원까지 올라가는데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중간부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스를 계속 가져갔죠.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한 뒤에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 바닥을 확인했고 고점 돌파가 이때 3번 있었죠. 맞고 떨어졌고 거래를 봤더니 거래가 예사롭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계속 이런 흐름들을 횡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시도를 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을 다시 확인을 해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박스 하단을 맞고 다시 올라오죠. 자, 그리고 상승하는가 싶더니 이때 한번 다시 고점 돌파를 하는데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눌림목을 주죠. 항상 눌림목을 줍니다. 기회를 줘요. 한 번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아, 여기서 살까? 아, 눌림목까지 줬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떨어지면 이게 몇 프로야?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할 때, 자, 이때 가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71,000원. 71,000원 24년 2월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고점이어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웠던 곳이 상승한 시점에서 자,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왜 이렇게 평안하게만 느껴지는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스를 그렸을 때 여기를 뚫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10배 올라갔던 종목들이 흔합니까? 이런 종목들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0배를 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박스를 가져간다. 그리고 이 박스를 가져가는 동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떨어져서 내려오고 바닥을 확인했을 때 다시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을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점점 바닥권이 높아지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한번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러 번 고점 돌파를 시도한 후에 올라갔을 때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런 경우 이후에 바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거래량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이 고점 돌파의 모멘텀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지금도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박스를 돌파할 때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해 놨었던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심 종목으로 좀 보셨다가 자, 이 종목이 속한 섹터가 산업의 흐름과 맞물려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유의미한 흐름을 가고 있다. 턴어라운드가 예고되어 있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 번은 좀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차트의 그림만을 보고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뉴스 분석과 산업 분석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자, 나의 성향을 판단을 했을 때 나의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손실폭이 뭐 예를 들어서 30% 정도다.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술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영역이니까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하이 리스크로 감당했던 이 리스크를 충분히 10배 가까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로 정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선과 시점에 차트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0.9 정도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텐선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투자 성향과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 뉴스 분석,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한번 녹여내서 한번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는지를 공부해봐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을 해보시면 0.9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0.9 정도, 한 0.8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남인택이 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